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시 9분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의 한 수. 2월 21일 수요일이 너무나 아깝지만 같이 그죠? 예,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시세판인데요. 아침에 비해서는 근데 방송 끝나고 마켓10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켓10 방송 끝나고도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쪽이 새파랬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오늘장에 강한 주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저평가 밸류하고 아마도 VS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VS 플러스 이제 엔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저평가 밸류하고 오늘장 강한 주식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지수가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엇박자로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성장주 쪽이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쪽이 장중에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거의 지지선 언저리까지 왔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거든요. 이 두 섹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저평가 그 다음에 성장주 이 두 개의 섹터가 동시에 골고루 잘 움직여야 지수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 시장이다가 오늘 신의 한 수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저점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수익이 잘 나는 거죠. 고점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박스권 장에서도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저평가 밸류 쪽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일종의 정수리권에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종복은 정수리 매수하는 습관을 고치라는 얘기를 이토마토에서 참 많이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방송할 때 시세판이고, 제약주가 확실히 움직임이 좋죠. 제약주도 대표적으로 이 저평가 밸류 종목들 날아갈 때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주식들인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저평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종목에 따라 엄청 많이 올라간 쪽도 있고 종목에 따라 덜 올라간 쪽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매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첫 번째가 너무 그냥 수시간이 지나갔죠? 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21일 날 방송을 했어야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두루 좋고 전체 다 좋고, 그것도 팔자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내가 역사적 변곡점 공개 방송 좀 했어요. 근데 눈치 없게 파란색 잔에다가 물을 마셨는데 색깔을 조금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빨간색이 올 때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3월 달부터 이제 영상 올라갑니다. 이제 장중에 이제 이 신의 한 수 하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영상들 들어갈 건데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초대박인 거. 근데 지금 역사적 변곡점 시장에서 뭐 그 잘 간 거 같고 영상 떠봤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오늘하고 수요일까지는 내가 최대한도로 이 지금 변동성 되게 심한 상태에서 이 변곡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이종복 이름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방송해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우선 변곡점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이종복이가 방송을 할 때. 변곡점은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지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의 정의를 내려준 거고 동시에 나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조정은 저평가 밸류도 매수가 맞아요. 저평가 밸류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조정시는 매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치만은 올라갈 때는 관망해야 됩니다. 어디를? 저평가 밸류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을 짧게 얘기를 해야 종목 얘기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 시장 특징은 저평가 밸류 vs 성장주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및 환율인데 추가 디테일은 알다시피 나머지 더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은 내일하고 모레 타이밍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일권은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수요일이거나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환율 밴드를 얘기하면서 환율이 1350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 적 없다라고 하면서 비정상적, 비이성적 지수다라는 얘기 좀 여러분들한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기억은 지난 19일 날 지지와 저항을 얘기해 주면서 지지 매수 저항 매도 이탈 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그냥 매도라고 한 겁니다. 이탈 매도 저항 돌파 얘기할 때 거래소 시장은 저항 돌파 매수로 시그널이 뜨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코스닥은 1400 언저리가 저항인데 그 저항권으로 가고 있지만 코스닥이 오히려 저항을 돌파해도 매수하는 쪽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날짜가 있고 얘기가 있으니까 뭐 알겠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의 환율은 1330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재 시장의 특징에서 이 장은 지금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원화 강세 기조로 갈 확률이 좀 높아졌었죠. 그렇지만 저들이 금리 인하 관련한 것은 하반기 쪽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 강세 기조에 원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1월 달부터 저평가 밸류 관련한 주식들을 한 10조 가까이 매수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주식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10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선물을 극하방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보면 이게 지금 주식이고요. 쿼드러플 이거는 보통 쿼드러플 위칭데이 위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1월 달부터 끊어봐야 돼요. 지금 1월 달에 외국인들 주식 10조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거의 1월 중말순 때 6조 가까이 매도했던 것을 지금 풀었어요. 그러면은 주식은 10조를 매수했고 선물은 매도한 걸 환매수한 걸 따지면 16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한 거거든요. 절대 안 죽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다만 지수가 보다시피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 360을 뚫고 올라가야 밸류가 이제 우리나라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부 발표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본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인들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저들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들이 살려면 결과론적으로 원화 강세 기조로 가야 저들은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돈이 들어온 게 환율이 지금 1330이 만약에 1300을 깨는 정도의 어떤 원화 강세 쪽으로 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쪽에서도 수익이 30원 가까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저 환율이 만약에 1200 중반대로 밀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이 그 자체만으로도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좌우당간 저들은 이미 주식은 10조를 매수했고 선물은 6조 마이너스를 보합권으로 올렸다라는 자체가 한 번쯤은 돌파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이제 환율이 받쳐주면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종을 받는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종을 받게 될 때 2차 전지가 또 야곱야곱 모양이 더 예뻐지면 확실하게 지수가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가는 지수는 조금 더 뒤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금융주, 자동차, 앤드, 반도체, 2차 전지 등 같이 움직여주면은 지금 종합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지수 세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365 돌파에 373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예. 365 돌파에 37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우 두통 생겨. 이게 또 바뀌었네. 잘 모르는 사람들 기준에 일단은 2720포인트를 넘어가고 2720포인트를 넘어가고 2770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은 유효하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거는 같이 움직일 때, 그죠? 예, 저평가하고 성장주가 같이 움직일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못 들은 사람 플러스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평가 밸류를 보고 이종복이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로는 348에서 344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평균 값으로 345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해요. 그러면 345 플러스 마이너스면 종합은 밀리더라도 2550선 내외, 그죠? 조금 덜 밀리면 2580선 내외가 아마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이제 동시에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65를 돌파해서 373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345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로 밀리는 게 더 좋고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종합이 2630선을 깬다, 2620선이 깨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500 여기 얼마죠? 여기 그러니까 나는 선물로 얘기할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면 나도 헷갈려. 2568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요쪽까지는 밀린다라고 보면 노프라브롬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지수 밴드가 위든 아래로든 유지가 되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세 패턴이 양호하거나 이종복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들은 아마도 10개 중에 8개 가까이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시점이 역사적 변곡점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내가 이 코스닥 밀릴 때 알죠? 이통화도 PD도 2차 전지 허구한 날 까대가지고 진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허구한 날 여러분들 편 만들어줬잖아요. 여기서 거래소 얘기도 안 하고 여기에서 허구한 날 여러분들 편 들어준 거 아시죠? 그러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2월 8일인가 2월 15일부터는 내가 지금까지는 편 들어줬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거 지금 영상 틀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원래.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저평가 밸류 금융주서부터 쟤네들 2월 중순, 2월 초순 중순서부터 갖고 있으면 이익 실현하고 지금은 매도지 매수 아니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고요. 그죠? 그 결과치를 원래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치만 주식시장 분위기가 시장의 위치가 지금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위치라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연 좀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 얘기 좀 참고하시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원래 거래소가 밀리는 거 보면 코스닥도 한 1300, 한 30선, 코스닥 150 기준이에요. 이쪽으로 밀려야지 되는 게 정상이지만 코스닥은 1400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대로 보면은 1420에서 1450 쪽으로는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저것도 넘어갈 수 있고요. 이게 3월 둘째 주쯤이었으면 아마 확정형으로 갈 건데 내가 보는 코스닥 지수는 1500을 넘어서 1550이에요, 여러분. 대신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내가 보는 코스닥 지수. 그냥 신의 한 수 그냥 나가면 지금 시청자 몇 명이에요? 멀었어. 지금 당장 라인 나오 2850 넘기세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 취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미스터 진단 지난주 금요일 보셨죠? 그냥 느닷없이 몇백 명 있을 때 2800, 2650 넘기라고 했더니 2650 넘기는데 20분이 안 걸렸거든요. 내가 한번 신의 한 수 보겠습니다. 당장 라인 나오 2650을 넘기세요. 그럼 모든 거 실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지나간 거 얘기 안 하고 모든 거 실시간. 2650 넘는 순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은 조금 있다가 2650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했던 방송들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보면 2월 22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저평가 밸류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 잘 챙기세요. 나오죠? 2월 22일. 그 다음에 100% 저평가가 밀릴 겁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죠? 예, 365 얘기하는 거예요. 2월 22일. 그 다음에 2월 23일도 KB금융 기준에 반등 나오는데 나는 반등으로 본다. 이거 반응이 아니고 반등이에요. 이종복이가 반등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16년간 이토마토에서 변치 않는 진리. 내가 반등으로 본다 그러면 100% 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의 한수 2월 19일 거래소 저항 돌파 매수는 아니라고 본다. 저평가 금융주 쪽 여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계속 못 넘어간다, 아니다, 반등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반대로 코스닥이에요, 여러분. 코스닥은 반대예요. 2월 19일.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1월 25일 기술적으로 31만원에서 33만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털리지 않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 속에서도 나의 의견을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노말한 방송이고 그 노말한 방송을 하면서도 굳이 이종복의 실시간 의견을 넣지 않습니까? 털리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털리지 않는 게 맞다. 이건 1월 25일 맞죠? 그 다음에 2월 6일 21선 깔리기 전에 안 올라가도 하방 경직성만 주면 올라가는 거고 깔리는 순간 윗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8일 가만히만 있어도 공간이 넓어서 가만히만 냅둬도 올라갈 주식을 뭐하러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2월 14일이 압권이죠, 여러분. 내가 방송을 할 때 갑자기 포스코 퓨처가 움직였나 봐요, 여러분. 그죠? 그때 이종복이가 뭘 이걸 갖고 난리치냐고 하면서 포스코 퓨처 31층에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채팅창에 쓰셔야죠. 2월 14일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스코 퓨처 플러스 2차 전지 전체 답니다. 그죠? 1월 25일부터는 허구한 날 여러분들 편들어주면서 좋게 얘기한 이게 근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도 실시간. 우리가 이걸 영어로 리얼 타이밍이라 하죠. 영어로 리얼 타임. 우리도 글로벌하게 갑니다. 요새 JP모건이 내 방송 보나 봐요. 실수 인정하나 보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뭐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필 에너지, 필 받았죠,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주가가 너무 싸다. 이토마토 사람들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뭐 좀 얘기 좀 했고요. 제일 앞거는 원래 AD 테크놀로지예요. AD 테크놀로지. 대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틀어줄 겁니다. 이게 영상을 틀지 않으면 감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살짝 갈게요. 요게 야간 강연 방송인데 내가 여러분들 뭐 지나간 거 갖고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요건 이토마토 PD가 지금 이거 화면 잡을 때까지 내가 시간을 주는 센스를 좀 발휘를 해 줄 텐데 기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한 3주 뒤, 한 3주 전, 한 달 전쯤에 했던 거 가지고 방송했었어요. 기존에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리얼이에요. 바로 직전 건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그때 그 당시가 2차 전지가 주력으로 움직이고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나올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때 여기 아마 지금 방송 온 사람들 중에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추천했던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 그 한두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에요. 근데 저 당시도 에코프로 BM은 그냥 24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매수 추천가 정도였고요. 우리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야간 방송할 때마다 공식 추천주라고 하는 게 있고 공식 추천주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종목이 보통 7개에서 10개가 갑니다. 근데 저 때는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공식 추천주로 얘기했던 주식은 모조리 다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거 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 팩트. 개별주면 개별주,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20에서 심한 건 40%, AD 테크놀로지가 한 35%짜리입니다.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거나 지수가 만약에 조금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면 저 정도 수익이 나오는 시장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주식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 원래 이런 거 가지고 다음 야간 방송은 27, 28일 바로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바로 현실로 벌어지는 거 알죠?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또 추천할 거는 2차 전지예요, 당연히.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AI하고 로봇이 아마 만약에 운이 좋으면 아마 순간적으로 튀지 않겠냐 정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 하나만 잠깐만 밑으로 내려주면은 여러분들 내가 요새 에코앤드림은 얘기 자주 안 해요. 에코앤드림이 작년 연말에 가장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확대해서 보여줘도 나올 수 있는데 2차 전지나 장비과는 에코앤드림 위주로 보라고 한 게 12월 1일이거든요. 여기 기준에는 이게 273%짜리입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 시키면 이토마토 문 닫아야 돼요. 이게 근거예요. 이게 이 추천 근거입니다. 지금이 이런 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얘기를 해주면 이 종목은 추천한 주식을 또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공장 자동화, AI, 로봇,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거래소 핵심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이런 식으로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좋게 보는 주식이 정해져 있고 그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 걸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이종복이가 움직임이 좋을 때 강조를 해주면 분명히 3개월 동안 그 주식을 추적하다 보면 분명히 최소 2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만약에 30개를 얘기를 했다면 27개 이상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기회는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좋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좋아졌다, 이제 바닥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모든 건 지금도 VOD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종복이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고 이 신의 한 수는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죠?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얘기했으면 좀 원 좀 풀었네. 근데 사실 좀 더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포스코 퓨처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매도 레포트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 직전 저점을 깼으면 여길 깼으면요. 이거 로스컷 물량 나와가지고 이거 20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던 위치예요. 여러분 저 위치가. 그러니까 1월 중순 타이밍에 유독 2차 전지의 매도 레포트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기관성 로스컷마저 나왔으면 빼도 박도 못했는데 그거 갱신이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반대예요, 여러분. 매수 레포트가 나오거나 긍정적 기사가 나오거나 거래량이 100만 주에서 200만 주 가까이만 터지면 이건 35만 원을 뚫으면 이제 공매도 쳤거나 이걸 하방으로 봤던 애들이 손절매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 그들이 손절매하는 가격 라인이 요 3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40대로다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처럼 슈팅이 걸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래량이 100에서 200만 주 정도가 터지는 거래가 실리면서 35를 봉으로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게임 끝나요. 이거 갖고 깠던 애들이 이제 손절매하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날 겁니다. 그때 한 주씩 파세요. 한 주씩. 니들 때문에 나도 고생했어라고 하면서 2차 전지는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억울하죠.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한두 개 정도씩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일단 2차 전지 쪽은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 신의 한 수를 하나만 더 둘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약주가 저평가 밸류가 조정받는 자리를 꽤 차가지고 양두마차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섹터는 제약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장 신의 한 수 뭐 하나가 들어간다면 포트폴리오에 제약주도 반드시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만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눌림목으로 공략할 만한 제약주가 거의 대부분이고 2차 전지는 그래도 바닥 탈출형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주는 바닥 탈출형이 아니고 추세 상승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주식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다만 웬만큼은 지금 다 고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유한양행이 이걸 뚫고 가길래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죠? 보다시피 지금 유한양행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복만이 제약주 하면 복만이 김복만 전문가 복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김복만 전문가가 제약주 잘한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2차 전지 이종복이보다 더 자료를 많이 갖다가 인기 다 가지고 갔어요. 어?
그 사람 잘합니다, 여러분. 그치만 어쨌든 이거 뚫어버리면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보면 5만 원 중반 때부터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사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 나오면 진짜 잘 적극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SK 바이오팜도 직전 고점 9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기술적 저항권까지 왔잖아요. 요거 추세를 그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맥점이거든요. 아, 이거 자꾸 맥점 그러면 좀 거시기한데, 그죠? 예. SK 바이오는 아유 이 토마토 필이 좋아 죽어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봉만 전문가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전문가 없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1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않습니까? 나는 10년 전서부터 알아본 사람이요. 왜 그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더 대박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라도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좀 주식 편안하죠? 데이터가 뭐고 근거가 뭐고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 데이터가 아니고서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이종복이과입니다. 이종복이과. 이종복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죠. 대신 나는 펀더멘탈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추천한 데이터, 추천한 근거를 갖고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시간에 강한 사람. 그냥 녹화 방송을 틀어주면 안 사고 못 빼길 것 같이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대신 장이 빠질 때는 반대입니다. 안 팔고는 못 빼길 것처럼 안 팔고는 못 빼겨요. 내가 위험하게 얘기하면은 안 팔고는 못 빼깁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제약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토마토의 대표적인 저평가주 좋아하고 대표적인 저평가주 잘 찍어주는 사람 금산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삼성물산 하면 금산 아니에요? 초대박 났잖아요. 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스닥 지수로 다시 갈게요, 여러분. 코스닥 지수는 1400은 저항이지만 이 기세는 뚫는 거고요. 1420에서 1450까지는 위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설령 밀리더라도 밀릴 확률은 떨어지지만 설령 밀리더라도 1350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 조정 받으면 거기가 저점을 인식 삼아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종복이가 대주전자하고 몇 종목 뭐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는데 조금 부연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이 대주전자라는 주식은 바닥을 상당히 많이 친 다중바닥형이라고 하는 거고 악의 구렁텅이가 종가상으로는 못 넘어간 거고요. 장중상으로 그죠? 장중상으로는 넘어간 겁니다. 그 상이 무슨 상? 그 무슨 상이라고 했다? 종가상, 장중상, 그 다음에 무슨 상이라고 할까요? 상. 효행상 얘기하면 옛날 사람인데 개근상, 효행상 말고 장중상. 그죠? 예. 김상중 MC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봅시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빠졌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이건 몰빵자리예요. 몰빵자리. 근데 여기가 붕 떴기 때문에 요거만큼의 갭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100만 단위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쓰면 바로 9만 원대로 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짝 눌릴 거거든요. 이렇게 눌려버리면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이 짧게 1바닥, 2바닥, 3바닥이 나옵니다. 이거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기본 9만 원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가면 앞숫자가 바뀌는. 내가 이것도 지난번에 미스터 진단에서 랭킹쇼에서 좋게 얘기했다가 밀렸다고 사실은 내가 포스코 쪽을 강조해서 그렇지 대주전자도 좋게 얘기했다가 밀린 주식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1월달 언제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노 신소재는 그냥 날라갔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한 단계가 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처럼 나노 신소재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장세에 따라 한 번 더 빠졌는데 3고점, 3중고점 라인까지 밀려버린 거거든요. 여기 3중고점까지 밀려버리니까 더 낙폭이 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거래가 터지니까 이걸 확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이걸 확 뚫고 올라갔어도 이 16만 원짜리 15만 원에서 16만 원짜리가 이 박스권 일종의 저항 라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를 실었기 때문에 이건 반대가 돼가지고 N자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누여도 아마 맥스 12만 원은 안 깨질 가능성이 높고요. 13만 원을 하향하면서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 좀 보이네요. 어느 시점으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16만 원을 뚫고 기본 18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 삼아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미스터 진단 보면 되고요. 25,000원에 3만 원 정도 약간 눌릴 때가 관심 갖는 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는 아까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포스코 퓨처도 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탄력이 떨어져, 에이 섭한 소리. 얘는 포스코보다 덜 빠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BM이 안 올라간 상태가 나중에 만약에 변곡점이 왔을 때 지수가 비리비리하거나 코스닥이 불안불안할 때 이 주식이 쳐주면서 지수 방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고, 얘도 가만히만 냅두면 기술적으로 이것도 지금 보면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걸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부정으로 보는 자들 입장으로 얘기해 줘 볼게요. 봐봐, 61선도 못 뚫잖아. 이거 잘못하다가 22만 5천 원에서 21만 5천 원 깨지면 이거 나락갑니다라고 얘기할 차트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부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깨지면 나락갑니다를 강조를 하는 거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지지하면서 결국은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게 서로 상반되게 상호 간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요걸 균형을 맞춰줘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무조건 나쁜 레포트만 쓰는 걸 갖고 내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사가 내는 실적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주나 이런 쪽은 실적을 지금 낼 수가 없는 쪽이니까 숫자는 안 찍힌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금융주나 이런 쪽은 숫자가 찍혀 나오잖아요. 찍혀 나온 숫자가 과연 현재 시점에서 향후의 성장성 아니면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놓고 적정 주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냥 나와 있는 숫자만 갖고 펜대를 굴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나와 있는 숫자 대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고평가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고평가인지 아닌지까지 감안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애널리스트고 그게 전문가지, 있는 숫자만 갖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눈 지금 동그래졌죠?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 이 바닥에 20년이요. 산전, 수전, 육탄전, 화생방전, 생물학전을 실시간으로 일반인들하고 맞닥뜨린 사람입니다. 여기가 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유독 균형이 안 맞는 쪽이 2차 전지라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는 썸네일로 쓰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2차 전지만 이런 식으로 물음표 쓰든, 아니면 포스코 퓨처 이 가격 돌파하면 슈팅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제목 좀 쓰라고 내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토마토 PD한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내 영상에는 비밀자 안 써요? 나도 가끔은 쓰라니까. 근데 원래 이종복은 그런 말 쓰는 걸 안 좋아하는 게 맞긴 맞아요,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걸 맞긴 맞지만 그래도 5번 중에 한 번은 써야지, 알아서.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20만 원을 깨면 이건 나락으로 가는 차트고요. 그 다음에 27만 원 언저리를 돌파하면 위로 급등하는 차트의 변곡점인데, 내 의견은 다소간의 늦음은 있으나, 그죠? 예, 다소간의 늦음은 있으나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2,500원밖에 안 돼요. 그죠? 예, 참고하시고 이종복의 스타일과 이종복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정도는 요 정도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날라갈 주식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원래 엔캠 영상 뜰까 하다가 참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엔캠, 에코엔, 그 다음에 탑모트리, 그 다음에 덕산테코 지금 신고가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얘들처럼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는 주식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잘 듣는 사람들은 아마 어떤 주식 중에 하나일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패턴의 주식은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다만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지금도 너무 올라 있고 최근에 한 2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아직 내가 계산을 안 했을 때 18% 가까이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나는 12,700원에 추천했거든요. 아시겠어요? 12,700원에 여기 보면 추천을 할 때 현재가를 요거 잠깐만 좀 잡아주실래요?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현재가를 공식 추천가로 해도 자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반도체 쪽 있지 않습니까? TS나 ROT 백큐미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식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어느 정도 밀릴 때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저 당시 위치로 가면. 근데 이런 주식을 보면 현재가를 공식 추천가로 해도 자신 있음. 그러면 공식 추천주 해갖고 저점 매수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거 정도는 문맥상 나오는 거 맞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여기 필에너지는 지금 30%짜리인데 이건 장기 투자로 사놓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뭐라고 해줬냐면은 공모가보다도 아래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반도체 쪽도 보면 한 주식은 5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인데 성격 급한 사람용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쪽은 안전빵 선호자 및 초보자용 보이십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면 이것 해가지고서 사람의 성격마다 얘기를 해서 세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TSE, ROT만큼 AD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 20, 30%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한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순서는 달리 움직이겠죠.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이거 포스코 퓨처 31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내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기 1월 달에 내가 포스코 퓨처 요거 여러분들한테 아마 화면 보여줬을 겁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이토마토 PD. 31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적극 매수 추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천하고 싶은 가격.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35만 원이라는 가격 진짜 중요한 거 맞죠? 아까 설명했죠? 포스코 퓨처가 35를 돌파하면 40대로 확 열린다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하고 싶은 가격인데 여기서 추천해서 물렸다 치고 방송해 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물렸다 치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은 31만 원대 뭐 추천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27만 원대 추천 받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25만 원대 뭐 추천 받는 거고 타이밍에서. 그래서 이런 포스코퓨처 같은 주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이구나를 생각하고 어느 시점에서 저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서 일부 챙기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이 종목 방송만 실시간으로 들어도 그죠? 예.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대신 개별 종목들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자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증권주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주봉을 봐야 되는 건데 저평가 밸류 관련해서는 보세요. 완전 저 바닥 맞는 거죠. 예. 근데 증권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래 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종합이 움직임이 양호하고 그럴 경우에는 종합이 움직임이 양호하고 그럴 경우에는 거래량도 늘고 거래대금도 늘 거니까 조정시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10,000원을 넘어가는 건 맞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LG투자,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다시피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더라도 뭐 11,000원 언저리에서 1,500원 언저리로 밀리는 이런 자리가 매수에서 길게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거는 지지와 저항으로 얘기해 볼게요.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6만 원 언저리에서 57,500원이 아까 얘기한 그 미래에셋증권은 아니 NH증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처럼 높은 가격은 관망 내지는 보유자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있다면 터는 자리 대신 6만 원에서 그 이하로 밀리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안 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평가 밸류의 금융주에 대한 의견을 줄 때는 단기는 관망 내지는 상승시 비중 축소, 중기적으로 KB금융 기준의 6만 원 언저리에서 그 이하로 밀려오는 타이밍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점 분할 매수 후 장기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레벨업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7만 원 고점을 넘어가겠죠. 다만 지금 당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파는 거가 맞는 거라는 거죠. KB금융 기준에 저런 의견 한번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보험주는 왜 이렇게 세게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보험주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현대차 기준은 현대차는 달라요, 여러분. 현대차는 23만 원을 깨서 21만 원에 2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놓여진 가격에서는 23만 원 이하 언저리 정도, 요 정도가 저점 눌림목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현대차는 여기까지도 쉽게는 안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동차 쪽을 매수를 잡는 것은 사실 좀 난해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금융주와 다르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조금 더 높여서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의견 드릴 수 있어요. 이 종목 의견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 한번 잡았고 이제 못다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쪽은 수요일 날도 있으니까 2650 넘었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아, 여러분 수요일 날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요일 날은 시작할 때부터 2200에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2650을 넘기면 모든 걸 확정형으로 얘기하겠어요. 코스닥 등락 혼조 나오더라도 1450을 넘어가는 쪽으로 이 종목은 본다는 확정형입니다. 다만 여러분 종합주가지수 주식시장의 현재 위치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매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0조 가까이 매수한 것은 금융주와 지주사에 집중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해서 올라온 이 시장은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이지 장을 무너뜨리는 조정은 아니라는 것도 확정형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 야간 방송이 있는데 모레 거는 내 모레 또 얘기하겠지만 소외받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지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 종목은 물러가겠습니다.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물러가겠습니다. 끝.